이제 이적 시장 움직임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시즌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썰이 나올 때마다 방구석 토크 개념으로 요거를 진행을 할 텐데, 리버풀 지금 이적 시장의 방향성은 당장은 아놀드의 빈자리를 채워야 되는 걸로 스타트를 할 가능성이 크고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레버쿠젠의 프림퐁입니다. 선수의 이해관계와 좀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프림퐁도 지금 레버쿠젠을 떠나고 싶어하는 의사가 있다고 확인이 되고요. 무엇보다 바이아웃이 있습니다. 이 바이아웃의 금액을 보면 약 2,950만 파운드, 3,500만 유로. 굉장히 이제 저렴한 가격이죠. 요즘의 시세를 생각하면. 네. 네, 그런 점을 봤을 때 게다가 이 금액을 분할 지급도 가능하게끔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리버풀 입장에서는 금액도 상대적으로 저렴한데 이게 또 분할 지급까지도 레버쿠젠이 받아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협상 자체가 분명 좀 수월할 수 있는 여지가 꽤 있고요. 무엇보다 프림퐁의 에이전트가 최근에 그 SNS를 통해서 일이 진행 중이다, 약간 이런 뉘앙스의 게시글을 올리면서 이거 프림퐁의 뭔가 이적이 현실화가 되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런 부분들을 좀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뭐 약간 좀 별개지만 알론소 감독이 레알 마드리드로 가는 것이 굉장히 유력해 보이는 가운데 뭐 네. 확정을 곧 짓겠죠. 아무래도 레버쿠젠의 핵심적이었던 선수들이 좀 분해가 되는 느낌입니다. 타도 이적을 할 것이고 프림퐁도 그렇고 비르츠도 지금 나오는 걸로 봤을 땐 바이언, 맨시티박 여러 팀들이 링크 나는 걸로 봤을 때 이제는 그 레버쿠젠의 우승을 만들어냈던 선수들이 좀 많이 분산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레버쿠젠은 그걸 받쳐줄 백업 자원들도 좀 미미해요. 아무래도 일단은 당장 이 호프만 선수도 이제 기량자가 너무 많이 왔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갑자기 이름을 까먹었다가 이제 떠올랐는데 테리에 선수 네. 실패했거든요. 게다가 장기 부상으로 빠져 있고 쉽지 않을 듯한 레버쿠젠 말 그대로 변화가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프림퐁 선수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 네. 젊은 이 선수를 사이드백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지 좀 모르겠는데 어쨌든 네덜란드 국적의 선수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측면 자원입니다. 네. 개인적으로 이 선수는 정말 풀백은 맞아요. 실제로 풀백에 일단 배치는 되는데 문제는 거의 대부분 정말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끊임없이 침투를 가져가고 본인의 어떤 빠른 발과 활발함을 토대로 측면의 말 그대로 정말 쭉 밀고 나가는 그런 에너제틱한 축구를 좀 많이 시도하는 선수거든요. 평균 위치 자체가 높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선수는 풀백이 아니고 윙이 아닌가? 그렇게 좀 뭔가 느끼게끔 하는 그런 위치에 좀 많이 서게 되는 선수가 사실 프림퐁 선수죠. 측면 미드필더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 게 지금까지의 모습은 좀 더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형철이가 이번 시즌에 분데스리가를 쭉 중계를 했으니까 레버쿠젠에서 모습을 봤겠지만 왼쪽의 공격이 그리말도와 비르치로 이어진다면 오른쪽의 공격은 프림퐁이 굉장히 주도를 하는 그런 스타일이죠. 네, 그러니까 알론소 감독이 빌드업을 할 때 뭐 3-2-5로 출발을 하지만 거의 빌드업을 할 때는 백4로 변형이 되는데 프림퐁을 오른쪽 윙으로 올리고요. 그 아래쪽에 있는 뭐 무킬레어 같은 오른쪽 스토퍼의 선수가 빌드업을 위해서 올라가서 풀백 역할을 맡는 시스템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프림퐁이 공격 지향적인 선수이며 또 프림퐁의 수비를 커버하기 위해 얼마나 시스템적으로 보완이 필요한지. 레버쿠젠의 경우는 오른쪽 센터백을 풀백으로 돌리면서까지 프림퐁의 수비 뒷공간을 커버하기 위해서 전술적인 구조를 만드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리버풀에서는 어떻게 대입이 되느냐? 사실 리버풀은 알렉산더 아놀드는 그만큼 오버래핑을 매번 고정적으로 하는 선수는 아니고요. 그죠. 그런 스타일은 아니죠. 심지어 알렉산더 아놀드는 사실 패스를 기반으로 좀 창의적인 패스를 뿌려주면서 팀의 빌드업이나 공격 전개에 많은 기능을 했던 선수예요. 근데 프림퐁은 아놀드와는 스타일이 아예 다릅니다. 아놀드가 갖고 있는 패스와 관련된 긍정적인 지표들, 아쉽지만 프림퐁은 그것과는 거리가 멀어요. 굳이 따지면 패스에는 강점이 있다고 말하기가 힘들고, 자기가 있는 지점에서 동료에게 짧은 패스를 연결하는 거는 시도가 가능하지만 아놀드만큼 다양한 패스를 뿌려주면서 빌드업에 영향을 미치는 선수가 전혀 아니거든요. 히트맵을 보더라도 아놀드는 조금 더 중앙에서나 아니면 아래쪽에서 볼 연결에 집중하는 반면 프림퐁은 저만치 위에 있습니다. 정말 위에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슬롯 감독의 이제 입맛에 맞게 이번 이적 시장 선수 영입이 작업이 될 텐데 전술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그러면 슬롯은 이걸 원할까? 페노르트 때도 슬롯은 결국 측면에 속도감 있는 공격과 역동성, 압박 과정에서의 적극성을 좀 중요시했는데 프림퐁은 그 부분에 부합하는 면이 있어요. 그쵸.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수비적인 혹은 아래쪽의 어떤 볼 배급에 대한 밸런스적인 구조 문제만 슬롯이 잘 준비해서 해결만 해준다면 프림퐁을 왜 원하는지는 알 것 같다. 그리고 충분히 괜찮은 영입이다 라고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일단 이 선수가 그 맨시티 유스 쪽이고 그래가지고 홈그론이 되고요. 되죠. 나이는 아까 얘기드렸지만 20대 중반 24살 정도고 부상이 많지 않아서 들어온다면 전술적으로 좀 이제 저희가 뭐 강약점, 그러니까 기대되는 점이랑 우려되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치지 않고 네. 꾸준하게 경기를 뛸 수 있는 스타일의 선수예요. 레버쿠젠에서 꽤 많이 뛰었습니다. 네. 정말 꾸준히 뛰었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공격력이 진짜 좋아요. 볼 운반, 드리블 그걸 통해서 역동성을 많이 가져가지고 끊임없이 침투를 가져가는 스타일이라 살라나 소보슬라이의 침투나 아니면 속도를 내는 질주와 관련된 부담을 정말 많이 줄여줄 거예요. 저는 그게 좀 기대가 되거든요. 네네. 왜냐면 모하메드 살라는 이제 나이가 정말 많아서 예전만큼 스프린트나 빠른 앞서는 플레이를 그죠? 집중하기가 힘들어요. 볼 운반 능력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켜내는 건 여전히 잘하지만 근데 그런 속도를 통한 드리블, 질주, 돌파를 프림퐁이 상당 부분 해주면 살라는 역시 그런 신체 능력에 대해서는 부담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충분히 오히려 더 편한 환경에서 경기를 할 수 있게 되고 소보슬라이는 정말 많이 뛰는 스타일인데 약점이 뭐냐? 패스 연결이 좀 투박해요. 투박하죠. 키패스나 좀 세밀한 축구를 해야 될 때는 소보슬라이가 아쉽습니다. 차라리 이 선수를 전술적으로 약간 내려서 아래쪽에 이제 프림퐁이랑 살라가 올라가 있을 때 그 아래를 커버하는 느낌으로 활동량을 뭔가 필요한 역할을 부여한다면 그 또한 소보슬라이에게는 새로운 어떤 도움을 주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고 뭐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속도가요 최고 속도 시속 36.34km. 이 정도면 이제 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걸리죠. 위반이에요. 네, 이건 위반입니다. 뭐 정리를 간단하게 다시 해보자면 네. 공격력이 강점입니다, 분명. 네. 그리고 박스 안에서 박스 타격 능력을 가지고 있는 편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스피드가 대단히 빠르다. 네. 분데스리가 최다 스프린트. 그러니까 이런 강점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사실 그 얘기를 합니다. 이 선수 굉장히 측면 미드필더 내지는 윙처럼 뛰는 선수인데 수비적인 불안함은 없는가? 그 부분에 대한 우려는 없나요? 있죠. 네, 수비 지표가 썩 그렇게 높게 찍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비 참여도 자체가 적습니다. 이거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데 레버쿠젠 전술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프림퐁을 거의 윙처럼 올리니까 아래쪽에 있는 무키엘레나 탑소바 같은 선수들이 거의 수비를 많이 했어요. 네. 그러니까 프림퐁이 수비 지표를 찍을 상황이 굳이 주어지지 않은 거죠. 하지만 알론소가 부임하기 전 그냥 일반적인 백포의 풀백으로 뛰었을 때 뭐 알론소가 부임하고도 이런 경기들이 일부 있었는데 그때 스탯을 봐도 프림퐁의 수비 스탯이 그렇게 인상적이진 않았다. 인상적이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수비는 약점이다. 태클, 뭐 인터셉트, 클리어링 다 리그에서는 좀 하위권에 굉장히 극단적인 스탯을 좀 자랑하는 스타일이고요. 물론 리그를 바꾸고 감독이 바뀌고 팀이 바뀌고 전술이 바뀌면 또 어떻게 변모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으로 놓고 봤을 때 수비에 강점 있는 선수는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놀드와 비교했을 때는 패스와 관련된 지표가 굉장히 낮다. 네. 뭔가 전진 패스라든지 다양한 어떤 롱 패스라든지 이런 패스의 구질의 다양성도 상당히 불만족스러운 아쉬울 수 있는 프림퐁 선수고 드리블 역시 드리블 그리고 역동적인 움직임을 통한 측면에서 혼란을 야기하는 점 직선적인 플레이 그리고 슬롯 감독이 원하는 에너지 넘치는 압박 이 부분은 프림퐁이 분명 장점이긴 하다. 확실한 강점입니다. 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미 아놀드가 수비적으로 불안한 선수였기 때문에 슝슝놀드가 있었는데요. 상관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리버풀 팬들이 아놀드에 대한 감정은 충분히 이해를 하나 아놀드가 정줄 놓지 않고 시즌을 쭉 그걸 했을 때 수비적으로 강점 있는 선수는 아닌데 그렇다고 완전 하자 있는 선수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몸이 좀 좋아요. 네, 은근히 좀 탄탄한 스타일이라 뭐 그렇다고 수비에 강점 있는 선수는 아니긴 했죠. 머리가 이제 길 때 빼고 네네네. 가림막 있을 때 빼고는 괜찮은 경기도 일부 있었으니까 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뭐 팀이 더 발전하려면 이런 프림퐁의 수비 약점도 가려줄 수 있는 그렇지. 시스템이 지금 네. 다 개발되는 게 분명히 필요한 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놀드가 나가고 프림퐁이 지금 얘기처럼 들어오게 된다면 같은 스타일의 유닛이 아니기 때문에 네. 완전히 우측 라인에 대한 어떤 전술과 어떤 그 전체적인 패턴은 슬롯 감독이 좀 조정을 해야 될 것이다. 근데 그런 변화가 저는 긍정적으로 기대돼요. 네. 일단 슬롯이기 때문에 지금은 충분히 긍정적으로 밀어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나오는 언론들이나 가능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높게 보시는 편이죠. 저도 이거는 좀 가벼운 링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분명 리버풀의 관심은 진지해 보이고 성사 가능성도 높아 보이고요. 프림퐁의 공격 참여도 물론 정말 레버쿠젠 경기만 쭉 보면 사실 매번 결정력이나 어떤 패스의 정확도가 뛰어난 건 아니에요. 은근히 기회 자주 놓치는 편이고 빅찬스 미스도 많은데 네. 근데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건 그 공격 참여도가 높다는 점. 그리고 올 시즌도 분데스리가 그 공격 포인트는 결국 10개 넘겼거든요. 전 풀백인데 이 정도면 굉장히 충분히 자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프림퐁이 들어오는 쪽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리버풀은 센터백 라인도 조금 만지긴 해야 됩니다. 반다이크라는 미들맨이 있습니다만 그 옆쪽에 있는 그 콤비네이션을 코나테가 잘 봐주고 있는 상황에 코나테 아웃 링크가 나고 있고요. 네. 거기에 플러스로 지금은 레알 마드리드가 가장 앞서 있는가? 라고 이야기가 되나 프리미어리그 클럽 뭐 첼시, 아스날, 리버풀이랑도 다 링크가 나고 있는 디나위센 얘기도
오고 가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자, 그 와중에 레알 마드리드는 이번에 엘 클라시코에서도 보셨겠지만 반드시 수비 라인 보강이 필요한데 거기 이야기가 나오는 게 디나 위센, 아스날의 살리바 그리고 리버풀의 코나테까지입니다. 코나테까지 추가됐습니다. 네. 살리바와 코나테는 특히 계약 만료 타이밍을 좀 기다리고 있다. 네. 그래서 저렴하게 데려오려 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 디나이선과 리버풀의 링크도 결국 코나테가 떠날 것을 그렇지. 대비하기 위한 작업으로 지금 네. 미리 좀 링크가 나고 있습니다. 지금 코나테의 상황을 보면 계약이 내년에 만료가 되고요. 한 시즌 남은 상황인데 구단은 당연히 코나테를 잡으려고 합니다. 재계약 협상을 시즌 중에도 계속 시도를 했는데 문제는 뭐 기사마다 시기가 약간씩 다르게 언급이 되고 있긴 하지만 거의 올해 들어서 협상이 계속 교착 상태에 접어들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지배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고요. 주급을 코나테 측에서 현재 받고 있는 금액이 약 7에서 8만 파운드 정도인데 20만 파운드로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오. 이거 정말 들어주면은 구단 내에서는 최고 수준이라 네. 알리송에 버금가는 주급이거든요. 물론 이러한 링크는 어디까지나 보도에서 나온 거라 네네네. 오피셜한 정보가 알 수는 아니라는 점을 없어요. 꼭 참고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연봉으로 봤을 때 상승률이 지금 100%가 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굉장히 높은 상승률인데 이게 구단 입장에서 코나테가 해준 거는 많지만 많죠. 예. 요 요구 자체가 뭐 아야 절대 안 돼. 그건 아닌데 좀 부담으로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것 또한 이 금액에 대한 네네네. 그 평가나 생각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있겠지만 저는 이건 좀 과하다고 생각해요. 좀 너무 많이 한 번에 네. 올라가는 게 아닌가.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 구단이 오히려 이번에는 코나테의 의중을 바로 들어주지 않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계약 만료를 FA로 내주는 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럼 흥정해야죠. 그럼 진짜 현실적으로 흥정을 일단 먼저 하거나 절충 찾고 뭐 거기에 수당을 붙인다거나 일단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뭐 인상을 한다거나 그런 종류의 어떤 원래 사실 계약이 이렇게 한 다음에 서로 딜하는 거니까. 그렇죠. 네. 다행히 지금 아직까진 코나테 측에서 뭐 적극적으로 리버풀에 나가고 싶어 한다거나 그런 움직임이 보이진 않는다 하더라고요. 지금으로서는 코나테가 잔류를 생각하고 있는 게 맞다면 협상의 여지가 없진 않을 터이니 지금 새롭게 이제 구성이 된 또 새로운 출발을 알리고 있는 리버풀의 보드진 어떻게 보면 슬롯 감독의 부임과 함께 새롭게 이들도 평가를 받게 될 장이 이번 이적 시장이 될 거거든요. 협상 능력이 중요할 것 같아요. 과연 이 상황에서 코나테의 금액을 얼마나 낮추면서 적정선에서 재계약을 맺을 것이냐. 그리고 만약에 이게 다 안 될 것 같다. 전 최악이 항상 FA로 나가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뭐 이미 레알 마드리드와 아놀드가 그런 식으로 네. 나갔고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 지금 최근에 영입 정책이 적정한 타이밍에 FA 노리는 걸로 딱 그림을 잡고 있기 때문에 리버풀이 또다시 이런 선수를 그냥 FA로 유출시킨다는 거는 굉장히 손해죠. 정말 답이 안 나온다 싶으면 이번 이적 시장에 파는 것까지는 생각을 해야 된다 봅니다. 물론 그러려면 아까 말했던 디나이선의 링크 잠깐 지금 나오는 링크긴 한데 이렇게 대안이 될 수 있는 선수들을 좀 미리 작업해 놓는 게 리버풀에겐 필요하겠죠. 이게 되게 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맞아요. 이걸 어떻게 해결짓느냐에 따라서 구단의 새로운 리더십이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가 저는 가려지지 않을까. 일단 코나테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좋은 자원입니다. 네. 뭐 잠부상이 좀 있는 스타일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신체 능력이 워낙 좋죠. 그렇죠. 빠르고 공중볼 잘 따고 경합 능력 좋고 사실 이만한 센터백을 쉽게 찾을 수는 없어요. 맞아요. 정말 좋은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만 놓고 봤을 때는 반드시 어느 정도 재계약을 해서 잡아가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리버풀의 뭐 이거를 저희가 아마 따로 또 시즌 끝나고 난 다음에 뭔가 다루긴 하겠습니다만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의 리버풀의 어떤 중요한 포인트는 오른쪽 사이드백과 재계약인가요? 일단 무조건 그렇죠. 오른쪽 사이드백 그리고 당연히 코나테의 재계약. 주축 선수 재계약인데 이게 사실 왼쪽 풀백도 있어요. 왼쪽 그렇지 로보가 힘들죠. 근데 지금 프림퐁을 영입하게 되면 혹시 켈켓을. 켈켓까지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좀 열어두고 봐야 될 문제고. 좌우 사이드백으로 사실 동시에 보강을 하긴 해야 되는데. 네, 그 또 한 명. 지금 9번이 공백입니다. 공석입니다. 공석. 다이노에즈는 아마 나갈 것이고. 네, 그래서 공석입니다. 네네네. 저희가 이미 9번은 빈자리예요. 데려와야죠. 그럼 양쪽 사이드백과 공격수. 네. 이 정도로 우선으로 보는군요. 욕심을 낸다면 중앙 미드필더도 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워낙 지금 다른 포지션들이 또 급해서 우선순위를 따지면 중앙 미드필더는 그 뒤다. 그렇게 봐야 될 것 네네네. 같아요. 왜냐면 뭐 저 센터백도 사실 좀 필요하긴 한데 이게 다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우리도 이제 최소 요건이라는 게 있으니까 저는 지금 필요한 건 결국 왼쪽 풀백과 스트라이커 그쪽이 좀 우선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는 입장이에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프림퐁은 제 개인적인 느낌인데 뭔가 약간 리버풀 올 좀 어울리는 느낌이고 네. 코나테 관련해서는 레알 마드리드가 디나위센, 살리바, 뭐 코나테 이런 선수 중에 어떤 쪽에 집중을 하느냐인데 개인적으로 봤을 땐 살리바를 좀 노리는 것 같아요. 네. 살리바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것 같은데 형님 말씀 빨라지셨어요. 예. 살리바 네네네. 살리바를 노리는 것 같은데 실수를 많이 하는 선수입니다. 네. 그게 퀄리티가 있는 선수가 아니에요. 레알 마드리드급이 안 맞아. 레알 마드리드급에 맞는 선수는 디나위센입니다. 네. 디나이센을 바라보십시오. 가져가세요. 네.